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중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총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상현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짤막하게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 총평을 하는 그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요 전 영상에서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총평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아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실 겁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국민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과장을 해보자면 우리가 대다수라는 표현을 할 때 10중 8구, 여러분들 10중 8구란 말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우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가 10중 8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한정에서 봤을 때는 10중 8구가 거의 한동훈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과장을 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한동훈 후보가 과연 이 전당대회 결과 1차에서 당 대표가 될지 아니면 결선으로 가서 당 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대안이 실현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그 경우를 1이라고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확률이 못해도 한 6, 7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지금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총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한동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큰 실책을 한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상되는 결과로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큰데, 아니 선거에서 이긴 사람한테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총평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감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한동훈 후보가 뿌린 씨앗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앗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씨앗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 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씨앗이 어떤 열매가 될 것인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로서는 그 미래를 알 수가 없다. 다만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경각심, 초심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열매가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이 자기에 대한 집중 공세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를 봤을 때 기존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대응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했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상당히 자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공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적인 화법을 썼습니다. 한동훈 지지층은 이걸 통쾌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장을 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한동훈의 공격적인 모습, 그리고 이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당, 같은 당의 이 원희룡이나 나경원은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인사말에서 동지라는 그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원, 같은 당의 동지한테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가 다른 어떤 정치적 미래를 꿈꾸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큰 실수를 몇 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최근에 다 들으셨던 그겁니다. 공소 취소 청탁 사실, 이거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희룡, 나경원 같은 사람은 한동훈의 입 리스크 이렇게 했습니다. 요 입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동훈의 정부적인 판단 능력,
통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 원희룡 나경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한동훈의 인 리스크가 이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이게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은 이게 아주 주요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고 또는 그 어떤 정치적 미래를 꿈꿀 때 분명히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한동훈의 미래 장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동훈한테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장면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 아주 내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공개될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상대방, 이 나경원 후보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는 뭐 그 규모를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큰 타격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뻔한데 너무나도 명약관화했는데 이런 거를 공개적인,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그걸 밝혔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거는 그 의도가 어떻게 됐든 그 경위가 어떻게 됐든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말로 큰 실수고, 앞으로도 이거는 두고두고 그 의도를 갖다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한동훈에 대한 역공의 아주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으며 이 당 대표라는 또는 그 이상의 리더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받는 이 한동훈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소환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공소 취소 그 청탁을 갖다가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절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며, 법무부 장관이, 특히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는 그 보좌진들이 또는 그 당원들이 그렇게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어서 결국에는 그게 다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수처도 생기고 이 이상한 선거제도 지금 생기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를 비난하는 사람, 그들한테 책임을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럼에도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2012년 5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2012년 5월 달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새누리당 시절입니다. 새누리당 시절. 새누리당 시절에 그때 당시에 물론 새누리당 대표는 황우여였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새누리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법안이 국회 선진화법이었고, 그 국회 선진화법 안에 이 국회의 의사진행 이걸 갖다가 방해하는 그걸 갖다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법이 악법인지 뭐든지 간에, 심지어 이거는 새누리당에서 먼저 만든 법이고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당들이 일방 독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런 걸로 해서 이 자유한국당 당시에 의원들을 기소를 한 거였고, 걸고 넘어진 거였고, 그래서 기소가 된 거였습니다. 이거를 풀려고 한다면 이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법무부 장관한테 법적으로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그런 청탁을 하는 걸로 풀려고 했다는 건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과 이거를 공개한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신도 난처해지는 거고 상대방도 난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그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뭡니까? 정무적 감각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의 감정 조절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동훈이 뭐 그런 청탁을 배제한 거,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익십한 거, 이것도 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원칙론을 강조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원칙주의자적인 면모가 강조됐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야당 의원들과 상대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가 약한 골이라고 생각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번번이 덤볐다가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깨졌습니다. 역공을 당했습니다. 논파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는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이 지금은 여권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계파 정치, 구태 정치의 전형이었던 윤상현,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던 나경원, 원희룡과 붙었기 때문에 기존의 지지율이 있었고 그들과 붙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그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번에 당권을 칠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가진 강점이 뭡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인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번 총선 때 분명히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페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 또는 용산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중 자체가, 그래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책임을 면하게 된 점, 그리고 지금 마땅한 차기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 국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들이 그 전부터 이 보수당에 몸을 담아갖고 나는 보수의 적통이다, 뿌리다 라고 자처한 사람들 중에 이 국민의힘을 재건하고 국민의힘을 확장시키고 국민의힘의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 한동훈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동훈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감, 한동훈이 정권 재창출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또 이 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더 드러난, 더 부각된 이 원칙주의자로서의 그 면모, 그런 한동훈의 그런 면모 때문에 한동훈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한동훈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점들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한동훈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만큼 한동훈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무슨 위험이나, 한동훈이 기존 정치인들을 유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이게 야당 의원을 상대로 했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분명히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원희룡, 나경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그 두 사람의 지지율 합쳐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지지율도 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폴리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그 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이 과거 이 3개월 연속 당비를 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원희룡의 지지율이 한 26% 나오고 나경원의 지지율도 한 10몇 %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지지율 합치니까 거의 한 30몇 % 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렇게 구호만 요란했던 그런 주장들을 했던, 정말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원희룡과 나경원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직도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을 상대할 때는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역시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정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른데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TV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집중적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일종의 모략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갖다가 유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한동훈 후보한테 약점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토론 실력이 없는 사람들 또는 논리가 부족한 이들과 상대하면서 그 부각된 한동훈의 그런 갈변과 논객,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면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한동훈이 분명히 야당 의원들과 상대할 때 썼던 그런 토론법, 화법 이런 거를 분명히 구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대가 아무리 자기한테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모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명목상
전당대회였습니다. 전당대회. 같은 당 식구들끼리 자기 당의 차기 당권 주자를 뽑는 그런 선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은 물론 수세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어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선공을 취한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갔을 때는 특히 오늘 이 토론 같은 경우는 SBS 토론 같은 경우는 이런 성공을 취한 것도 있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수세적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발언은 공세적이었습니다. 또 불필요한 역공이 많았습니다. 또 반복되는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희룡이 주장한 것과 원희룡이 지적한 것 뭡니까? 이 메시지에 답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다 자꾸.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복되는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 한동훈이 집중 공세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짜증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억울한 면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얘기가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반박하고 싶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그걸 논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의 그런 지적이 아주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동훈 지지층이 아닌 한동훈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당 의원들을 두들겨 팰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당 사람들끼리 싸우는 전당대회에서 물론 나경원, 원희룡이 너무나도 근거 없는 공격을 계속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갖다가 유린한 듯한, 그들을 갖다가 약간 조롱한 듯한, 그들을 갖다가 계속 그 어떤 자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답변보다도 그들을 갖다가 메신저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한동훈을 봤을 때 과연 한동훈 지지층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산이 있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지지층이 한동훈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도자 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한동훈이 여기에서 이탈을 한다. 실제 한동훈이 거기에 못 미친다. 실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한동훈과 실제 한동훈은 다르구나. 그 괴리가 커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어떤 정치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동훈은 특히 여기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원칙주의자적 면모를 부각했고, 그 다음에 공과 사를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어떤 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자기의 원칙을 지킨다고 얘기를 한 듯한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일 이 한동훈 지지층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측면도 크지 않습니까?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 기존 구태와는 다른 모습,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는 한동훈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해보니까 한동훈도 우리가 생각했던 한동훈이 아니구나. 기존 정치인과 완벽하게 같지는 않겠지만 같은 면모가 있구나라는 그런 점들이 발견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거나 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유효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한동훈의 지지율은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그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현재 이 여권 차기 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이지 않습니까? 그건 뭔 말입니까? 그야말로 옛날에 안철수 신드롬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최소한 이 보수층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한동훈 신드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신드롬은 뭡니까? 급격하게 쌓아올린 지지층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뭔 말입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는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문재인 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과 공정을 바라던, 그래서 법치의 회복을 바라던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뽑지 않고 윤석열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한동훈에 대한 그런 기대도 당시에 윤석열에 대한 기대와 그 양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을 왜 지지합니까? 한동훈은 다를 것이다. 한동훈은 그야말로 보수 정권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동훈은 이 당을 개혁할 수 있다. 한동훈은 정말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한동훈은 원칙을 잘 지킬 것이다. 한동훈은 공과 사를 잘 구분할 것이다. 한동훈은 이 국민의힘을 개혁해서 정말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은 그전에 어떤 이런 개파 정치, 구태 정치를 혁파하고 일소하고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분명히 그런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이 그런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실망스러운 면모를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 전에 한동훈이 얘기했던 가치와는 배치되는 그런 행보들을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동훈 지지세가 급속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조금 지났는데 총선할 때는 집권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지율 그리고 이 총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한동훈도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성장한 그 배경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이 한동훈의 지지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렇게 중시하는 그 가치에서 이탈할 경우 그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또는 그런 행동을 실제로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의혹들이 제기돼서 거기에 대해서 유효한 그런 대응을 못했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동훈이 이번 전당대회에 뿌린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씨앗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은 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검증에서 한 번이라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급격한 지지층 이탈, 붕괴라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초심을 계속 지켜야 된다.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국민의힘 지지층과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 정치 초보지만은 그런 가능성, 그런 기대를 품으면서 한동훈을 지지했기 때문에 한동훈은 거기에 대해 부응해야 된다. 어떻게 부응합니까?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될지 뭐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 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이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말로 이 국민의힘 지지세를 재건하고 그다음에 확장을 해야 된다. 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된다. 이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된다. 이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한동훈이 그걸 갖다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동훈이 이 당 대표로 있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만약에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다면 그래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동안에 제기됐던 전당대회 기간에 제기됐던 한동훈 미숙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소할 그런 성과를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 또는 그런 성과들이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연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니 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이 했던 얘기가 맞는 것 같네. 나경원이 뭔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공소 취소 그것까지 공개가 된 건데 그런 얘기들 한동훈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역시 미숙하다. 그러니까 당 운영에 어떤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한동훈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뭘 할 수도 없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지지층도 귀담아 듣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런 의혹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엔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이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 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지지층도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그가 자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가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가 얘기했던 그 약속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판과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원희룡, 나경원, 그 다음에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총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선 영상에서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총평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도 또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